피지 분비량이 증가가 되는 거는 모공을 점점 늘어나게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피부를 속여야 되거든요. 피부를 어떻게 속이냐? 난 이미 피지 분비량이 많아. 그래서 더 이상 분비하지 않아도 돼. 라고 피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피지랑 비슷한 성분의 화장품을 발라주면 우리 얼굴이 피부가 피지가 많네? 라고 생각을 해서 피지 분비량을 줄여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이고 두 번째가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발라도 돼요. 둘 다 바를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둘 다 바르네. 모공이 왜 넓어지나요? 근데 모공이 왜 넓어져요? 라고는 잘 안 해요. 모공이 너무 커요. 이렇게 오지. 저 모공이 미치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왜 이제 왔어요? 이러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사진 보면서 이런 생활 습관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더 모공을 키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맞아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왜냐면 뭐 여기서 시술 안 받더라도 원인을 알고 나면 그걸 덜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덜 하면 확실히 늘어나는 거를 그래도 막을 수는 있겠죠. 뭐 노화가 돼서 늘어나는 거야 시술들을 통해서 막을 수 있겠지만, 이제 잘못된 습관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안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를 그냥 세 가지로 딱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피지 분비량 증가. 모공은 피지가 분비되는 구멍이므로 피지량이 분비가 많아지면 그 구멍으로 피지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홍수죠. 홍수 생각하면 돼요. 구멍은 좀 한정돼 있는데 피지들이 막 나오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멍이 늘어나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다 보면 당연히 구멍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부 온도 증가도 있어요. 근데 피부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얘기한 피지 분비량 증가랑 비슷한데, 피부 온도가 1도가 높아지면 피지 분비량이 10% 증가한다. 그래서 피부 온도가 증가하면 피지 분비량도 증가하고, 두 번째, 피부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발산을 하죠. 그게 땀이죠. 땀이 나오면서 온도가 떨어지죠. 근데 땀도 어디로 나와요? 모공으로 나와요. 그래서 땀이 또 배출이 돼야 되니까 모공이 늘어나겠죠. 열을 발산을 해야 되므로. 그래서 홍조가 많으신 분들 보면은 구멍이 늘어나 있어요. 구멍이래. 모공이 죄송. 세 번째는 계속 강조하는 탄력.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도 늘어나요. 뭐 모공을 딱 해결책이 나오면 좋은데, 그러면 모공이 넓은 사람이 없겠지. 유튜브에 모공 줄이는 방법이라고 엄청 많던데요? 모공이 막 엄청 늘어나 있는 분들, 뭐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 여드름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은 뭐 약의 도움도 필요할 거고 관리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집에서 쓰는 화장품 또는 습관, 이런 거를 통해서 모공을 최대한 덜 늘어나게 또는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1번은 피지 분비량 증가라고 했잖아요. 피지 분비량이 증가가 되는 거는 모공을 점점 늘어나게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피지 분비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거에 원인이 워낙 다양하니까 피지 분비량을 줄이는 거를 어느 정도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으로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성분, 피부를 속여야 되거든요. 피부를 어떻게 속이냐? 난 이미 피지 분비량이 많아. 그래서 더 이상 분비하지 않아도 돼. 라고 피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피지랑 비슷한 성분의 화장품을 발라주면 우리 얼굴이 피부가 피지가 많네? 라고 생각을 해서 피지 분비량을 줄여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호호바 오일이고 두 번째가 스쿠알란이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발라도 돼요. 둘 다 바를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둘 다 바르네. 둘 다 바를 필요는 없는데 아침 저녁으로 다르게 바르나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거 호호바 오일 요거 바르거든요. 뭐 이 제품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그냥 제가 이거 되게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썼어요. 근데 크게 얼굴에 뭔가 기름기가 있는 느낌도 안 들고 끈적함도 별로 없고 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토너 바르고 중간에 또 뭐 하나 바르고 그 다음에 호호바 오일 발라주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이거 써서 그런지 저 오후만 되면은 뭐 히터 밑에 있거나 에어컨 밑에 있거나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지 분비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번들거리는 게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 강추, 스쿠알란도 괜찮아요. 스쿠알란도 괜찮은데 그거는 저도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저녁에 발라요. 그래서 피지 분비량을 속일 수 있는 거, 나 지금 피지가 많아 라고 속일 수 있는 애가 호호바 오일이다. 그리고 스쿠알란, 요거 두 개.
두 번째 원인으로 피부 온도 증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피부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원인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운동하거나 해봤거나 밖에서 주로 뭐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은 온도를 떨어뜨려야 돼.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실내에만 있으면 사실 에어컨 때문에 피부 온도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지만 밖에서 내가 일을 했다거나 밖에 야외 활동을 많았다거나 운전할 때도 햇빛 많이 받는 쪽은 열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집에 와서 한 번씩 열을 식혀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공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게 좋다고 해서 산 건 아니고 쿨링 패드라고 써 있어서 그냥 산 거예요. 쿨링 패드 써 있고 시카 써 있고, 시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시카는 시카플라스트라고 해가지고 진정 성분이고, 그 다음에 쿨링 패드,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한 장 보여줘야 되나? 아까운데? 이렇게 피부에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저는 이거 딱 3장 붙여요. 여기 양쪽 볼, 그 다음에 이마가 요즘 좀 주름이 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마도 모공 되게 늘어나면 보기 싫거든요. 저녁에 세수하고 토너 대신에 이거 닦지 말고, 저 닦는 거 되게 비추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면 피부에 자극되니까. 이걸 그냥 붙이고 한 10분? 정도 두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떼면 얼굴 진짜 시원해. 근데 이거 눈에는 붙이지 마세요. 눈에 화하더라고. 이거 아까우니까. 이거를 꼭 쓰세요가 아니고 이런 쿨링 패드가 그냥 저는 편해서 이거를 샀고, 쿨링 젤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쿨링 젤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좀 식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바르고 효과 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성분이 중요한가요? 아니요.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 식혀줄 수 있는 거. 알로에 좋아요. 왜냐면 걔가 열을 이렇게 싹 빼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알로에 어쨌든 젤 같은 거를 바르면 좋죠. 근데 나는 그게 싫더라고. 찐득거리는 게, 얼굴을 바르고 있는 게 어쨌든 쿨링이 중요하다. 얼굴 열식혀주는 거. 근데 요즘에 뭐 어플리케이터 달려가지고 약간 차갑게 냉장고에 두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롤링하면서 젤 나오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쓰셔도 너무 좋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얼굴 열식혀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탄력 저하. 탄력 저하는 할 말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한 3번은 소개한 것 같은데, 스킨스티펄즈 이거 시페룰릭, 이거를 비싸서 막 강추하고 싶진 않았는데 결국은 이걸로, 이거 안 하면 약간 늙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를 왜 추천을 하냐면, 항산화 제품은 꼭 쓰셔야 돼요. 항산화 제품. 왜냐면 산화 자체가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항산화라는 거는 산화를 산화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를 항산화라고 말을 하고, 가장 뛰어난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인데 가격이 진짜 사악하긴 해요. 비싸요. 요만한데 비싸.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산화가 되면은 쉽게 생각해서 아침에 화장을 했는데 오후 되면 칙칙해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산화가 된 거거든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항산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침에 꼭 발라요. 그러면은 오후가 됐을 때 화장이 벗겨질지언정 칙칙해 보이는 건 좀 덜해요. 그래서 너무 막 20대 초반부터 사실 바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30대 초중반 정도 됐다. 그러면은 저는 항산화 제품은 꼭 챙겨 바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산화 제품 찾아보면 비타민 C, 비타민 E, 그 다음에 페룰릭 액시드, 이거 3가지 성분이거든요. 얘가 비싼 이유는 그 3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배합비도 높아. 그러니까 성분을 많이 넣어놓고 제품력을 좋게 만들어놓고 자극도 좀 덜하게 만들어놔서 비싼 거지, 만약에 좀 더 싼데 잘 맞는 거 찾으시면은 사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비싸다고 안 바를 게 아니고 좀 저렴한 거를 사셔도 쓰는 게 좋다, 항산화 제품은. 그래서 이거를 꼭 추천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이제 산화가 되면 탄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공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되면 탄력도 떨어져요. 얼굴만 칙칙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모공을 줄이는데 항산화 제품은 꼭 발라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레티놀도 제가 한 2번은 말씀드렸고, 이것도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거는 가격이 진짜 착해서 강추. 여기는 지금 저는 레티놀 0.2% 쓰고 있거든요. 0.2%, 0.5%, 1%까지 있어요. 근데 1을 처음에 쓴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0.2부터 시작하는 거 추천드리고, 0.2 쓰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0.5. 레티놀은 왜 써야 되냐면, 모공 주변에 이제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레티놀이 해요. 그러니까 모공벽을 조여준다. 조여주면 모공이 줄겠죠. 그래서 레티놀을 발라주면 모공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탄력을 줘서 모공을 조이는 효과까지 줄 수 있다. 그래서 레티놀은 발라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스쿠알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포함돼 있어서 제가 바르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0.2% 레티놀인데 스쿠알란까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좀 덜 번들거리더라고요. 마지막, 이거는 토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 제품을 강추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위치아젤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풍년화수. 그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버지니아 풍년화수 또는 위치아젤 토너 이렇게 쳐보기만 하셔도 되게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 제품 중에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고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일단 용량이 많아서 싸서 쿠팡에 있어서 성분 때문에 소개를 드린 거고 얘도 하는 역할이 모공을 잠궈주는 역할, 모공을 조여주는 역할을 해요. 위치아젤 성분이. 심지어 여기도 써있어. 모공이 넓고 번들거리는 피부에 쓰시면 좋다고. 근데 대용량이어서 저는 이거를 샀고요. 근데 이거 제품을 뭐 쓰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그냥 최대한 이 성분이 피부에 들어가게끔, 피부가 만나게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모공이 줄어들나? 이렇게 하면 늘어나진 않겠죠. 모공이 확실히 근데 관리하신 분들 보면은 모공이 더 이렇게 확장되어 보이는 느낌은 덜하고 여름에 보면은 모공이 딱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1년 360일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들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평소에는 관리해주시고 모공을 그다음에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탄력 시술 받으시는 거 추천. 끝.